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도 김미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 이어서 이제 네. 김미경 원장님과 함께 책과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할 땐 책을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원고에 붙어 있네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왜 셀프로 인생을 끌어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누가 와서 야,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안 괜찮은데 누가 괜찮다라고 한마디 한다고 괜찮아질 리도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걸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내 몸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재료가 태어날 때부터 오는 게 아니죠. 필요한 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책만한 게 없잖아요. 불행하면요, 책에 있는 글이 다 내 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행할 때 책의 효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얻을 수 있고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잘 알아듣고. 오히려 흡수가 빠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불행할 때일수록 그때가 책 읽기에 가장 적당한 때다. 책을 봤어야 되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책을 보는 거죠. 자, 독서가 주는 선물이라고 챕터를 나눠놨습니다. 그 본인이 어떤 불행을 느낄 때 또는 힘드실 때 이제 책을 많이 보셨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미있는 영화를 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훌륭한 책을 봤을 때 그것을 남에게 이제 권해주게 되고 네. 또 나와 흡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빠져나왔던 방법들을 또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데 네. 바로 그때 이제 책이 또한 등장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남의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충고하는 거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부끄럽기도 싫고 누군가 앞에서 충고를 듣는다는 건 억지로 무릎 꿇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책을 읽으면요, 책만 나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 진짜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책은 여기 있고 책 앞에서 내가 무릎 딱 꿇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동안 잘못했다. 결국 어느 순간 솔직히 그 책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네, 그것이 또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맞아요.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음.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던 무수히 많은 어떤 한마디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떠오르시는 것이 있다라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막 제가 2013년도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뭐 어쨌든 방송이고 뭐 강의고 다 접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의 1년 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책이 과학책이었어요. 양자역 학책을 읽었어요.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혼돈 속의 질서. 외부 충격이 빵 하고 오면 이게 엄청난 거,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혼돈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혼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실로 사람이 살다 보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질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혼돈 속에서. 그게 컴다운돼서 싹 가라앉았을 때. 카오스가 지나간 뒤에 그렇죠. 새로운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생성의 어떤 시간.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인생에 겪게 되는 어떤 불행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서 나를 부러뜨리건 뭐하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한테 온 하나의 어쩌면 선물이구나. 저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는 항상 혼돈과 함께 불행과 함께 온다고 믿게 됐어요. 그 또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생각 조망권이다. 그때 딱 뭐가 떠오르냐면 조망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파트만 조망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인생에도 조망권이 있고 삶에도 조망권이 있다. 멀리서 보면은 좀 더 정확히 보이고 위치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네. 또 잘 보여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도전을 겁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폭이라는 게 너무나 작아져 버린 게 아닌가. 네.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그 수많은 이론들보다 세상에 나가서 한 번쯤 겪어봐야 되는 그 경험의 폭들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경험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숫자가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 네.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의 숫자가 20개 안팎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들의 맞아요. 경험과 아이들의 경험이 그 20개 안팎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들 자체가 네. 없다라는 것. 마트에는 저렇게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데 고작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골라오는 물건들이 맨날 자기들이 먹던 음식들만 골라오는 듯한 그런 어떤 한계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네. 한 번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없다. 싫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초심의 장점들이 있죠. 네. 뭔가 군더더기 없이 정말 열심히 해보자 했던 그 순수한 열정 그 자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졌던 초심은요. 순수한 열정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다 지금보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이 꿈 안에서 이 강사라는 꿈 안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이외에 이 사회를 향한 사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두덕두덕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29살 때 김미경보다 난 지금 내가 훨씬 괜찮은 인간이거든요. 한 10배 괜찮아요. 그때는 너무 애가 현찮았고. 저는 초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 좋아해요. 저 이런 말 되게 뭘 좋아해요. 결심하고 한 적이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하. 어디 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책 읽으면서 좀 선생님과 이제 어떤 공통분모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누가 뭘 제안했을 때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하면 시작됐던 일들이 오늘날 저의 중요한 일들이 됐고 그렇죠.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야 이걸로 내가 돈을 이만큼을 벌고 오히려 그 초심에서 뭔가 그 어색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들은 거의 출발점에서 몇 메터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다 수정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가볍게 출발했던 것들이 하나씩 살을 입혀가면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려고 한 게 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 충고만 했다 하면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그 초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초심이 너무 허술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나아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엉뚱하게도 일반적으로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 초심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꾸 걔를 갖고 괴롭히고 글로 돌아가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거 빼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거 하고 지금 수정에 자꾸 뭔가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 봤어요? 기억이 안 나서 돌아가지도 못해요 또. 그렇죠. 초심이 뭔데?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말은 쉬운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심으로 돌아가라 열정을 가져라 다 좋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맨날 가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고 하면 집에 가는 길을 좀 알려주거나 차편을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집으로만 자꾸 가라고 하니 사실은 그 공허한 이야기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맞아요. 힘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결정적인 것이지 않은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초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것을 정색하고 들여다보지 못해서 자꾸 초심한테 핑계대는 거 아닌가. 정색하고 지금을 들여다보세요. 현재의 마음을. 그럼 요걸 수정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옛날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이 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도 불명확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책임없이 던져지는 이야기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 더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3부에 가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